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 하구제비에서 막내 같은 맞이를 맡고 있는 이혜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 하구제비의 첫째 같은 막내 실세를 맡고 있는 박수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팀은 저희가 현재 활동하면서 거제 지역의 자원 발굴 그리고 저희가 직접 컨텐츠로 만들었던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간단한 목차를 알려드리면 저희가 어떤 팀인지 그리고 저희 구성원들이 거제 로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그리고 저희가 만든 컨텐츠들을 제작하는 이유 그런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요. 저희가 현재 거제 지역 관광 발굴 사례를 좀 세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권역별 이 권역별로 묶었던 이유는 여행자들의 최고의 동선 이동하기 편하실 수 있도록 그걸 고려해서 권역별로 묶었고요. 그 다음에 시즌별이라고 해서 지금 가을이 시작됐는데 거제 지역이 그 시즌에 맞게끔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조금 많이 정해져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저희가 몇 년간 거제에 생활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부분들을 묶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류형 관광으로 가기 위해선 저는 사람들이 뭔가 활동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곳에 와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직접 손으로 느끼고 냄새를 맡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조금 모아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여행 트렌드가 변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단체 여행이 아니라 정말 소규모 또는 개인을 위한 아니면 가족 단위, 연인, 친구 사이에 좀 소규모 여행에 맞춰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캠핑이나 산 또는 섬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 기획을 하게 되실 때 저희 팀이 조금 추구하고 있는 이런 상품들이 생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널 위한 거제라고 하는 저희들의 아이디어를 조금 정리해봤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 거제 하부제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로컬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저희 팀 하부제비는 총 3명이 총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유닛과 영상 제작하는 유튜브 유닛으로 따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조금 잘하는 친구들, 거제 안에서 활동하는 블로거분들을 모아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는 영상 제작하는 친구들로 크루를 만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함께 앞으로는 이런 영상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 3명 모두 개인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2020년 거제시 시민홍보단 활동을 통해서 그 안에서 3명이 조직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팀 거제 하부제비를 만들었던 이유는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거제 경기가 너무 위축되었고 거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에 착안을 해서 그럼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무료로 만들고 홍보를 도와드리자. 그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거제 하부제비 인스타그램을 주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거제 지역 안에서 거제 고현시장, 전통시장이 되게 많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걸 조금 착안해서 그럼 우리가 고현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데 이런 상점들 하나하나를 촬영하고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상반기 2달 동안 하루에 하나씩의 컨텐츠를 계속 발행을 했고 그거를 이제 모든 컨텐츠 DB를 조금 쌓아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하반기 예상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제 거제 안에서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영상을 제작하는 팀인데요. 거제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산품들을 구입하고 그 제품에 대한 소개와 리뷰를 제작하는 게 저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하반기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거제 하부제비는 인스타그램 검색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렇게 팀 거제 하부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을 이제 발굴했던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제 관광 발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 공식 블로그에만 저희 팀원 멤버분들이 발행됐던 포스팅은 총 70건이 되어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다 거제 관광, 거제 정보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 공식 블로그 또는 거제시 시민홍보단 블로그, 유튜브 아니면 경상남도에서 경남 피셜이라고 해서 경남 도민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2020년에 저희 팀원 중 한 분이 활동을 해서 그런 좀 지자체 사이트에 거제 관련 정보 영상 업로드된 게 3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제 고현시장을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콘텐츠로 제작했던 게 2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발행했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한 70건에서 80건 정도의 콘텐츠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경남 청년 기자활동을 통해서 거제 지역 내에서 청년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발굴이라고 하는 건 청년 활동가 또는 청년 동아리 아니면 청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팀들 또는 청년 사업가가 운영하는 공간들을 발굴하고 있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팀들, 청년들이 활동하는 팀들을 모아서 어떤 다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조금 소개드릴 거제 이제 관광 자원에 대해서 왜 이 친구들이 저희가 이러한 곳을 뽑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집중했던 건 거제 하구제비 인스타그램 운영을 하게 되면서 인사이트라고 해서 이제 저희 하구제비를 왜 찾아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의 관심사도 분석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거제 맛집, 거제 카페 이런 키워드를 제외하고 나서 거제 핫플 또는 거제 포토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핫플 장소를 촬영해서 올렸을 때 그에 따른 반응이라던가 이 저희가 올렸던 업로드된 피드를 통해서 몇 명에게 파급이 되었는지 그런 분석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젊은 친구들, MZ세대들은 왜 이런 곳에 열광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거제시에서 공식적으로 제작된 거제로 올거제라는 지도가 있거든요. 최대한 이 지도에 표기되지 않은 장소들을 중심으로 조금 자료를 많이 찾아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지 않은 분들께서는 갈 수 없었던 장소 또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온라인 SNS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알 수 있는 장소들을 조금 중심으로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보시면 거제 금포 땅굴인데요. 불과 2년 사이에 엄청난 핫플로 약간 자리를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초기에 이 금포 땅굴이 개발되었을 때 갔을 때 정말 약간 쓰레기 더미 느낌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초창기 촬영을 가고 취재를 하고 영상 제작, 콘텐츠 제작을 했었는데 이때 금포 땅굴 같은 경우에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좌표조차가 공개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곳을 갈까 하고 저도 역시나 바로 찾아가서 취재를 했던 사례인데, 이 금포 땅굴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적 가치가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았던 장소였거든요. 근데 단순히 사람들의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곳을 찾는 분들이 이 땅굴이 왜 개발이 되었는지, 어떤 사진 작가의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관광 명소거든요. 근데 이곳에 약간 슬픈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본의 잔재의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걸 사람들이 좀 알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강사 능소화라고 해서 예쁜 꽃이에요. 엄청 큰 꽃이 있는데 이곳은 정말 사진 한 장을 위해서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예요. 전 바로 집 앞이 이곳이라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길에 줄을 서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사진 한 장을 위해서 엄청난 기다림을 감수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여행 문화가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사람들은 그 순간의 아름다운 한 장면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로움을 감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옥화마을인데요. 좀 이 마을 같은 경우도 최근 2년 사이에 되게 성장을 빠르게 한 곳 중에 하나거든요. 처음 벽화로 칠해지게 됐던 것 자체가 이 미대 출신의 서울 사람이 이제 저희 옥화마을로 들어오시면서 이 마을이 너무 예쁘고 이제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공간을 하나씩 채우기 시작했던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옥화마을이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지켜보면서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라고 되게 많이 느낀 사례거든요.
근데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마을도 이제 능계마을, 되게 거제 안에서도 작은 마을들이 뭔가 공동체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신다는 걸 느끼고 있어서 이런 마을만 엮어서 이야기를 꾸려가도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카마을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이장님이셨던 분께서 체류형 마을, 이 마을에 사람들이 머물다 갈 수 있고 문어 낚시를 하고 뭔가 할 수 있게 그런 컨텐츠를 계속 개발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곳이 아직 저희 지도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오카마을이 무지개 도로까지 색깔을 잇고 해안 거리길까지 조성이 되면서 진짜 최근에 확 부상을 해버렸던 장소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곳을 중심으로 저희가 발표를 하나씩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이 인사이트,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인사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어떤 것에 반응을 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저장이에요. 여기 부분이 사람들은 어떤 피드가 만족스럽고 이곳을 보관을 해놓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그래요. 어떤 해당 사진을 보다가 어디가 너무 마음에 들면 일단 보관을 해놔요. 며칠 지나서 나 여기 다시 가봐야지. 그냥 사진 한 장에 맛있는 메뉴를 보고 보관을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 저는 기억을 해놨다가 이곳에 여기 방문을 하면 와서 먹을 거야. 이런 이런 반응을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계속 컨텐츠를 만들고 올리면서 왜 이런 컨텐츠에 관심이 많지? 이런 분석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까 3개의 카테고리, 권역별, 시즌별, 체험별 이렇게 3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거제에 이런 다양한 관광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권역별을 처음에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 거제시 요 지도 올거제라는 지도에 보면 이렇게 권역이 편하게 이렇게 보기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서는 여기가 중부야? 여기가 서부야라고 뭐 약간 의문을 가지는 것도 있는데 일단 지도에 그러니까 지도상에 이제 일단 거제로 오시는 분들이 관광 지도를 많이 찾으시니까 그걸 위주로 해서 저희가 나눠봤고요. 일단 동부를 하면 제일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첫 번째 사진이 그 능소가 있는 보강사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거를 보고서 이거 뭐 다른 게 뭐 있나 해서 이게 작년부터 되게 핫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이번에 처음 가봤거든요. 올해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친구들한테 끌려서 갔는데 거기 가서도 뭐야 이거 꽃 하나밖에 없잖아 나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왜 그렇게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찍고 와서 집에서 제가 SNS를 올렸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많이 갔을 때도 제가 갔을 때도 이미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찍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대기하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차 지나가는 그 길에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걸 보고 아 정말 사람들이 이제 여행에 대한 트렌드도 바뀌고 그래서 이런 걸 찾아서도 오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요 밑에 벽이 구조라성인데 저기도 예전에는 뭐 올라가기 엄청 힘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아이들하고 가기에도 엄청 편하고 저 성 위에서 인증샷도 진짜 많이 찍으시거든요. 이런 트렌드를 보면서 이런 걸 정말 이렇게 관광 코스로 구조를 가면 여기 말고도 그러니까 바람곳 우체국도 들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행 콘텐츠를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뭐 오카 문어 마을도 정말 가면 저는 이 사진을 제가 찍은 거긴 한데 저도 다른 분 걸 보고 찍었는데 이제 갔었는데 생각보다 저 그 이 무지개 이거 사이가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사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찍었는데 그래서 뭔가 사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또 저기 가니까 그 길거리 다니면서 문어 마을 뭐 벽화도 같이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보기 좋았고 지금은 무기한 이제 휴정돼 있는 그 장승포차도 거제에는 저런 문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거제에서 살았는데 뭔가 이렇게 타지에 가면은 야시장이나 뭐 밤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문화거리가 있는데 거제에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거제 이번에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저게 지금 이제 잠정 휴장 돼서 아쉽긴 하지만 곧
펼쳐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 아마 첫 번째 여행자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바람곳 우체국이. 그러니까 여기가 뭐 2014년도까지는 구조라 우체국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이렇게 여행자 플랫폼으로 된 곳인데 이런 곳이 많이 생겨서 좀 거제분들이나 타지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핫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외에도 그 에드미럴 호텔의 동백꽃 스팟하고 능포 양지양 공원을 가면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나 뭐 유치원, 이렇게 학교에서도 많이 오는 곳인데 계절별로 꽃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계절을 가도 겨울 말고는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일출 해맞이 공원에서 해 보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장승포항 해안 거린길하고 기적의 길이라고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장승포의 역사가 담겨 있는 전 여기도 너무 좋았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 뭐 친구들하고 와서 이런 그게 있다라는 걸 네, 거제 역사가 담긴 곳이죠. 그리고 지세포성의 금계곡하고 핫한 라벤더 동산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있는 여기 감성여행 라운지와 구조라 버스 정류장 아까 그 1차 거기 이제 정은숙 실장님이 말씀해주신 곳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 버스 정류장인데 저도 지나가다가 처음에 봤는데 저는 처음에 무슨 건물인 줄 알았어요. 건물이 뭘 세워주려고 하는데 그 버스 정류장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핫플들이 이제 거제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도에는 없지만 이런 곳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서부가 대부분 보면 이제 거제면이랑 둔덕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첫 번째 사진은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소나무 유아 숲놀이터예요. 그래서 유아 숲놀이터라고 하면 그냥 뭐 아이들 가는 곳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른들이 같이 산책할 수 있는 뭔가 힐링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 패러글라이딩 하는 건데 저는 거제에 패러글라이딩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기 지금 타고 있는 사람이 전데 저는 끌려가서 울면서 탔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를 올리면서도 솔직히 저도 이걸 검색하지를 않았고 이걸 타는 사람이 있어 검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제도 예전에는 왜 서핑하면은 부산 뭐 이런 데서 했는데 거제도 이런 레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지금 뭐 흥남해수욕장에 서핑 타듯이 이렇게 레저 같은 그런 관광 컨텐츠도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거. 그 세 번째는 김호중 보라색 집 가보신 분 계실까요? 안 해요? 안 예뻐요. 이뻐요? 아, 예. 아,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아직.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저거는 단순히 뭐 김호중이 왔다 간 그런 게 아니고 팬들이 직접 이렇게 만든 곳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팬분들이 저렇게 만들었대요. 오, 이런 데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데가 정말 그냥 왜 요새는 또 트로트가 핫하니까 코스에 이런 거 넣어도 되겠다. 여러분 뭐 트로트 좋아하시죠? 그러면 제가 뭐 김호중 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단체로 사진 찍고 이거 네 번째 사진 코스모스 있는 데는 둔덕 청마공원에 있는 이제 코스모스 밭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도 정말 코스모스 밭이 진짜 넓거든요. 또 저런 데도 거제에 이제 가면 저쪽에는 또 포도도 구매할 수 있고 코스모스도 구경할 수 있고 그리고 말 뭐 이런 거 청마 문화관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도 좋고 마지막 사진이 그 가조도에 노을이 물든 언덕인데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전망대 하나 있고 뭐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몇 개 있는데 저렇게 해질 때 가면 정말 너무 이쁘거든요. 저기서 이렇게 뒷모습 해가지고 사진 찍으면 그 평생 남을 인증샷 이런 거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지도에는 나와져 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한번 들리면 좋을 그런 관광명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 이 외에도 거제면 딸기 농장이라고 해서 저기는 겨울에 딸기 체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이네이 플러스 리뷰 덕둔버거는 둔덕하면 생각나는 뭐 맛집 카페 중에 하나인데 예, 정말 사진 짱입니다. 그리고 둔덕 포도농장하고 그 양귀비 꽃밭 오션뷰라고 돼 있는데 저기가 둔덕면 수령 위에 있는 그 바다가 보이는 양귀비 꽃밭인데요. 그 빨간 양귀비 꽃하고 그 바다하고 너무 어울려서
여기도 이제 아마 핫해질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뭐 패러글라이딩하고 영공방 나무 놀이터라고 작은 이제 공방이긴 한데 거기 앞에 잔디밭도 있고요. 아이들하고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고 크진 않지만 네, 한번 들리시면 좋을 정도 아이들하고 가긴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가조도 바로 옆에 있어서 노을하고 아이들 놀기 좋은 사고개수욕장하고 수협효시공원이 서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남부. 남부가 저희가 너무 소개할 게 많아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데가 많아서 일단 사전에 보면은 지금 여기 제일 첫 번째가 부천댐인데 원래 저 이 가림막 없었던 거 아시죠? 이게 없었을 때 사진 정말 인증샷 찍기 너무 좋았던 곳이거든요. 근데 너무 위험해서 저거를 이제 저렇게 쳐놨는데 저도 저기 가봤었는데 그 약간 보강사보다 여긴 더했어요. 이거 찍으러 왔다고 이랬는데 너무 이거 검색했을 때 정말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아 정말 요새 트렌드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틀리구나. 내가 가서 막 여기저기서 이거 즐기고 저거 즐기고가 아니라 이 한 장의 사진, 이 한 장의 추억을 위해서 이런 것도 오는구나라는 걸 저희가 갈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제 목화 문화체험장인데 여기가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됐고 100%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0%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금 같은 코시국에 나는 너무 사람들 붐비는데 싫어. 그냥 조금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뭘 하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고 할 때 가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인연이 이제 제한돼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저 나무 두 그루 있는 데가 그 학동 내촌 유채꽃밭인데요. 저희가 바퀴 달린 집에 나와서 되게 유명했던 곳이죠. 저기도 유채꽃이 없으면 그냥 파란 밭에 부부송 나무 두 그루가 있는 곳인데 유채꽃밭 있을 때 가서 사진 찍기도 너무 좋고 없을 때 가도 일단 앞에가 바다가 보여서 저기 앞에 서가지고 연인들끼리 뭐 이렇게 사진 찍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네 번째는 금포동굴. 네, 저도 저기 갔다가 3번 갔다가 사진 못 찍고 그냥 왔어요. 줄이 너무 길어서. 그 정도로 핫한 곳이었고요. 마지막은 타포에 이제 있는 핑크뮬리인데 저기가 저렇게 핑크뮬리뿐만 아니라 이거 팜파스랑 천일홍, 코스모스까지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계절별로 가면 좋은 곳인데 가을에 가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도 저희 그 동부 저수지에 아나벨이라는 미국 수국이 이제 피어 있는 포토 스팟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진만 보고 갔다가 정말 큰 줄 알았는데 작더라고요. 작은데도 엄청 많은 분들이 오시고 저기는 또 아까 그 은숙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 개인이 그냥 가꾸는데 또 뭐 사람들 오면 그 대표님이 계시면 수국을 꺾어서 주세요. 사진을 찍으라고. 예, 그렇게 너무 좋았던 곳이었어요. 이 외에도 그 수국 시즌 되면 거제에 정말 그 볼거리 볼 수 있는 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하면 유수 호스텔 그리고 파란대문집 신선대 가는 길하고 저고항이 정말 수국 시즌 되면 사람들 정말 와가지고 막 주차할 데도 없고 한데 거제에 근데 그 수국 시즌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기장미역이 유명하잖아요. 그 기장미역에 자리를 노릴 여차해변의 여차미역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하나에 이걸 어떤 관광 코스로 넣으면 좀 이렇게 같이 구매하고 그래서 거제 특산물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명사해수욕장은 또 캠핑 명소하고 그 해안 데크가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런 데랑 이거 지금 사진에는 없는데 저희 이제 하구제비 팀이 추천하는 곳 중에 한 군데 오수에 갈대밭이 있어요. 정말 너무 이쁜 갈대밭인데 그것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부로 넘어갈게요. 북부에 이제 제일 처음에 보면 저거 뭔가 싶으시겠죠. 제가 사진을 위에까지 안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오베에 있는 메타세카이어 길이에요. 이것도 이제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가는 길은 무슨 공장 옆에 있어요. 공장 옆에 있는데 작은데도 사람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거제 메타세카이어 길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핫해진 것 같은데 저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저희가 서항마을 하면 벚꽃 명소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쪽에 생긴 빛 내린 전망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항마을 같은 경우에는 벚꽃 스팟이어서 정말 여기도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로 이제 막혀 있었는데 이 시즌이 되면 그냥 문을 개방해 놓으시거든요. 근데 그 서항마을 입구 쪽에 이제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분들이 찾기 시작하면서 아마 이 밑에 공원을 조성한 게 아닐까 추측을 해보고요. 세 번째는 지금 그림만 보셨을 때는 망공산 둘레길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 데리고 가기 제일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고요. 이쪽 코스 자체가 저희 그 농소 몽돌 해수욕장과 국농항 캠핑장이 있어요. 그 뒤쪽으로 마련되어 있는 곳인데 아이들 데리고 올라가시기에 전혀 어렵지 않은 코스고요. 근데 이게 산에 올라가는 길 자체가 바닷길 옆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등산하시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코스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방문하시면 최소한 2시간 정도는 머물다가 나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국농항에서 이제 저도 들어가는 유람선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 부산에서 여행 들어오는 지인분들한테 이쪽 코스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왜냐면 저희 장 자체가 부산 거가대교 타고 들어오는 라인이다 보니까 벨버디어부터 해서 농소, 그다음에 국농항, 그리고 매미성에서 거의 마무리를 찍고 돌아가게끔 동선을 짜드리는 편이거든요. 지금 저희 권역별 중에 지금 북부로 들어와 있는데 이제 아까 남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거제 시민조차 이동이 많은 코스 중에 하나고 최근에 북부가 저는 초강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매미섬이 너무 핫해졌고 그 주변에 카페나 먹거리들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이제 돈이 몰리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명공산 둘레길.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따로 비용을 낼 게 없고요. 근데 너무 잘 되어 있고 특히나 지금 국농항 오토 캠핑장은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머무를 수 있는 캠핑 사이트예요. 그래서 예약도 되게 치열한 장소인데 바다뷰거든요. 캠핑 자체를 하시면서 바다 농소 그 해수욕장을 볼 수 있는 사이트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을 거제로 온다 하면 저는 1순위로 여길 추천드려요. 아니면 학동 같은 경우도 되게 좋긴 한데 산속에 있다 보니까 저는 좀 여행자의 동선 들어오시는 노선 이게 코스를 고려했을 때 정말 추천 많이 드리는 곳이고요. 그리고 거제 휴게소 전망대 그 거제에도 이제 오면은 왜 저희가 뭐 어디 가면 전망대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거제 휴게소에 가면 앞에 저 멀리 거가대교 보이고 앞에 이제 바닥에 살짝 내려가서 뛰어놀 수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아이들 데리고 오면 엄마 언제 가? 나 너무 힘들어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런 말 많이 듣는데 그럴 때 잠깐 들려서 어른들도 쉬고 아이들도 쉬고 그리고 전망 볼 수 있고 여기도 뭐 포토존도 다 준비되어 있어서 네, 들리면 너무 좋은 곳. 그리고 마지막 저 사진이 흥남해수욕장이거든요. 요새 이제 서핑으로 엄청 유명한데 여름 다 지났을 때 그리고 저희가 날씨가 좀 흐릴 때도 갔는데 엄청 많이들 타시더라고요. 이렇게 거제에서는 이제 뭐 그냥 포토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레저도 함께 이제 부상하고 있다,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거 아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쪽으로는 정말 뭐 카페라든지 이런 게 제가 막 여기 뭐 추천해주세요 이러면은 한 5군데는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시방리 카페, 심해 이런 것도 있고 저희 거제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거 외포 멸치, 가면 멸치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그런 코스 있고 외포 멸치는 가면 그 멸치도 구입할 수 있거든요.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고 맛도 괜찮고 거기 공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뭐 견학 겸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중부. 그러니까 중부가 지도상에 제일 작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표적인 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제면 핑크뮬리 너무 유명하죠. 네. 근데 핑크뮬리가 거제면은 조금 평지라고 생각하면 그 타포는 약간 이렇게 계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숲소리 공원 정말 처음에 생기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남해가 부럽지 않은 거제 양떼 목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튼튼한 두 다리면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곳이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세 번째도 유아숲 체험이라고 돼 있는데 그 계룡산에 있는 유아숲 체험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오시는 분들 저희가 너무 좋다고 약간 차 타고 가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차 가는 길이
근데 막상 가면 너무 좋은 곳이라서 다들 이제 가족들이 있는 분들 이렇게 거제 와가지고 우리 애들이랑 왔는데 뭐 할 거 어디 있어요? 뭐 추천해주세요 이러면은 추천하는 것 중에 한 곳이고,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활동했던 거제에도 이제 시장이 뭐 거제면에 전통 시장이 있고 옥포 시장이 있고 거제 고양 시장이 있는데, 거제 하면 또 거제 고양 시장이 제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아케이드 공사도 이제 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어서 네, 들리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권역별로는 저희가 추천하는 명소는 이제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시즌별로 이제 거제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별로 이제 안내해 드릴 건데요. 네, 저희 팀 거제 하구제비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시즌별 지도 만드는 거예요. 거제 봄 지도, 거제 여름 지도, 거제 가을 지도, 거제 겨울 지도. 왜냐면 찾아오는 친구들은 매번 오지 않는데 이 시기에 여기는 꼭 가라고 추천해주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 워크숍 통해서 9월 다음 주에 이제 진짜 현장 취재 나가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딱 이 시기에 가면 너무 예쁘다 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저희가 되게 하고 싶어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시즌별 관광지를 모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봄은 3, 4, 5월로 묶었을 때 3월 달에는 역시나 수선화 공고지예요. 너무 그 노란 꽃도 예쁘고 방문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선화 공고지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뭔가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저렴하게 신문지에 돌돌 마른 공고지 수선화를 1,000원에 판매를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직접 수선화를 뭔가를 그려보다던가 뭔가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 진짜 힘들게 가야 되잖아요. 공고지 혹시 가보신 분들 많을 텐데 구두 신고 갔다가 정말 호되게 당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수고를 하고 제가 공고지를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둘러보고 금방 돌아오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벚꽃은 진짜 초창기에 생겼을 때 많이 갔는데 그 뒤로는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서 최근에는 가지 못했던 장소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 벚꽃이 서항마을뿐만 아니라 장승포 해안도로가 진짜 예뻐요. 여기 밤에 길을 잘못 들었다가 발굴한 사례인데 밤에 그 빛 아래로 벚꽃 보는 게 진짜 멋있거든요. 저는 작년이었나 나 혼자 산다에서 이제 박나래랑 친구들이 벚꽃 드라이브를 떠나게 돼요. 그때 제가 그 방송 보면서 여기 진짜 장승포가 짱인데 거제에 이런 진짜 아름다운 길이 있는데 사람도 많이 없어서 진짜 데이트 코스로도 정말 추천드리는 장소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아까 앞에서 다 나왔던 역시나 유치꽃. 이제 약간 꽃에 따라서 따라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제도 저희가 섬꽃 축제가 되게 크게 열리거든요. 근데 작년과 아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대회 홍보는 하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꽃 축제를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는 편인데, 그런 꽃 축제의 꽃뿐만 아니라 진짜 생자연에서 난 꽃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꽃들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기, 사람들이 꽃차를 마시더라도 꽃차 덕금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프로그램이 기획되면 진짜 좋겠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냉동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죽순 어묵뿐만 아니라 특산품으로 이제 이어지게끔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죽순 어묵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홍보하는데 조금 약간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달래는 저는 대금산 항상 가요. 너무 예쁘고 대금산은 솔직히 30분이면 정상 갈 수 있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는 산이기도 한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화도라는 섬 안에 목섬이 진달래가 진짜 피크래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꼭 이곳을 방문하는 게 목표 중 하나거든요. 이거는 그 시기가 아니면 놓칠 수밖에 없는 관광지 코스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시즌별 지도 제작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세포섬, 저희 여기 이 현장에서 보이죠? 저 정면에 있는 곳이 지금 지세포성이거든요. 저쪽 이제 라벤더 꽃밭, 보라색 꽃밭이 볼 수 있다는 것과 금계국꽃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계국 신선대도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신선대를 최고로 방문하기 좋은 시즌은 전 5월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인분들 거제 방문하시면 외도조차도 5월에 꼭 가라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너무 더운 시즌에는 섬을 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방문하는 친구들의 시기도 약간 고려해서 여행 코스를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능포 장미공원이에요. 아까 어린아이들이 되게 현장 학습으로 많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하는데 너무 예뻐요. 정말 잘 꾸며져 있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 진짜 어르신들도 되게 많이 방문을 하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장미마을 보시면 그 장승포 지역의 마을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어르신들이 이제 카페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곳을 일부러 둘러서 보고 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름은 6, 7, 8월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6월은 역시나 수국. 그 동글동글한 꽃을 보기 위해서 진짜 거제에 수많은 엄마들과 연인들이 방문을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실 수도 있으신데 수국 저구항 축제가 저구항은 생각보다 멀거든요. 근데 저구항 가는 길 자체가 예뻐요. 그냥 드라이브 하고 가는 순간 그냥 이미 여행의 시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국과 그 다음에 능소화 아까 사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꽃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삼각대를 들고 줄을 서나? 근데 정말 서 있어요. 이 아침부터 이런 것들이고 7월은 역시나 해수욕장과 캠핑 약간 더울 수 있는데 아마 코로나 이후에 제일 많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캠핑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자연으로 나가기 시작하셨던 것 중에 하나였고 8월에는 이제 바다로 세계로 거제에서 제일 큰 축제가 있는데 작년과 올해는 아마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가을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9월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레디를 하고 있는 장소 중 하나고요. 역시나 둔덕 청마문학제. 저는 청마문학제 참여를 해서 이제 100일장 참여도 하거든요. 자녀랑 같이. 그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냥 글을 써도 돼요. 돗자리 하나 들고 가서 코스모스 밭 옆에서 참여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제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역시나 뭐 사진 촬영은 당연히 아름답고 그 거제면을 지나서 이제 둔덕 이렇게 코스 돌기가 되게 예쁜 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황제길 꽃무릇은 지금 피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네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는 꽃 중에 하나라서 빨간색 꽃이고 이 황제의 길에 대한 이 이야기가 실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는 조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제도를 방문했던 어떤 유명한 왕의 이야기가 녹아 들어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곳들 지금 거제를 방문하시기에 너무 좋은 곳이고요. 그다음에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거제 몽돌에서 하는 불꽃축제, 그다음에 저희 거제면에서 진행되는 성꽃축제, 그리고 11월에도 역시 다시 캠핑으로 돌아왔어요. 약간 선선한 날씨에 진짜 찐 캠퍼라면 이 시기에 방문을 많이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수도 1박 3식으로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1월에는 꼭 이수도를 방문하는 게 제 플랜 중에 버킷리스트죠. 제가 도장 깨기 하는 것 중에 하나로 추가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마지막 겨울이에요. 작년에 대구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를 첫 시도를 하게 됐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저는 이런 시도가 진짜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구축제, 대구라는 특산품을 이용해서 이런 축제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승포에서 진행되는 송년 불꽃축제, 그리고 1월에 역시나 신년 해맞이 축제가 있거든요. 근데 전 정말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장승포에서 진행되는 신년 해맞이 축제는 마을에서 운영을 하셨던 거더라고요. 떡국을 나눠주거나 이렇게 1월 1일 아침부터 마을 분들이 자체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하는 축제 중에 하나라 하셔가지고 조금 충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2월은 역시 거제 하면 동백. 저희 지금 저희 책자에도 나와 있는 동백꽃이고요. 딱 2월에 거제 이제 남부 쪽 어디를 가도 동백꽃들을 볼 수 있는 장소라서 이렇게 시즌별로 묶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거제에 와서 뭐 꽃 구경도 좋지만 체험 이런 것도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특히나 또 거제가 출산율이 높은 도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이제 뭐 저희가 관광을 해도 타지에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거제 분들도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엄마 카페나 뭐 맘카페들 보면 지금 뭐 어디 뭐 체험하러 가면 뭐 할 수 있나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세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나
네, 그런 체험도 이제 검색량이 좀 높아서 함께 준비해봤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보면 뭐 센츄리, 미팝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언제부터 왜 한 달 살이, 보름살이 이런 게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뭐 엄마가 아이들만 데리고 뭐 보름살이를 가거나 아니면 뭐 연인들끼리는 잘 안 하죠. 친구들이나 아니면 혼자서 이제 뭐 어디 살이하러 가면 저희가 계속 관광지만 돌 수는 없고 나도 여기서 뭘 하고 싶어, 여기서 뭐 기념품을 만들고 싶어 할 때 그런데 정말 이런 원데이 클래스가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좀 같이 해가지고 이런 것도 관광 상품으로 뭐 여기 가서 이런 걸로 거제 여기 보시면 센츄나 뭐 이게 뭐 이런 데 보면 그 거제 뭐 바다가 들어가 있는 뭐 캔들을 만드는 그런 수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광 상품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좋을 뭐 둘레야 뭐 곤충을 보고 유아숲 체험원이라든지 목재문화원 그리고 갯벌 체험. 갯벌 체험은 또 아이들하고도 좋지만 이제 여기가 막 그 서에서 보는 게 뻘이 막 빠지는 바다가 아니라서 그냥 연인들끼리 가도 좋고 아이들하고 가도 좋고요. 세 번째도 이제 체험인데 뭐 꽃차 뭐 만들기라든지 대나무 공예 만들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하고 있진 않지만 곧 이제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레저 쪽도 이제 많이 하세요. 뭐 거제 하면은 또 바다가 있으니까 낚시하러 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 타고 뭐 섬에 가서 낚시도 하지만 낚시공원, 그 다음에 낚시터 그리고 요트 타는 것도 저희 여기 바로 옆에 요트 학교에서 요트 타는 체험도 엄청 많이 하세요. 그런 거랑 뭐 패러세일링, 해양 스포츠 그리고 칠천도에 가면 세븐 워터파크라고 그냥 바다에 있는 놀이공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 뭐 타가지고 막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는 뭐 그냥 관광지도 있지만 이런 체험도 같이 관광 코스로 넣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캠핑과 산, 섬인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뭐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실내 활동에 대해서 좀 피하게 되니까 이런 야외로 나가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거 산은 요새 인스타 보면 인증샷, 등산 인증샷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산을 찾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인증을 남기는 MZ세대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캠핑은 저희도 보니까 거제 뭐 그냥 내가 캠핑 장비가 있어야만 가는 곳뿐만 아니라 저런 글램핑장도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는 캠핑하고 뭐 등산, 섬 이런 거는 좀 빠질 수 없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넣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저기 산에 보시면 거제 산이 저렇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산은 밑에서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예전에 울주군 올해였나요? 작년에 울주군에서 했는데 영남 알프스를 그 아웃봉이에요. 거기를 완등하고 인증사진을 보내면 기념품으로 뭐 메달과 펜던트를 주는 이벤트를 했었어요. 근데 거제도 저렇게 산이 있어서 저 가기 힘든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많이 가시고 아이들도 갈 수 있는 산도 있거든요. 특히나 대금산 이런 데는 중간까지 차로 가고 뭐 아이들하고 같이 등산도 가능한 그런 데가 많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뭐 산 등산에서 이런 울주군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거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제에 보면 저희가 아까 이 거제 지도 말고 또 거제 섬이라는 지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섬 저희가 9가지가 있는데 저런 곳도 그 섬 하나하나 그러니까 거제가 섬이지만 거제 안에 또 작은 섬 이렇게 해서 트렌드가 아니고 관광 이제 콘텐츠로 같이 뭐 체험이나 아니면 드라이브 이런 걸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널 위한 거제. 저희 이제 하고제비를 운영하다 보면 하고제비는 아니라 개인 블로그에 뭐 저희 거제 갈 건데 거제 뭐가 맛있어요? 어디 갈 건데 어디 맛집 어디예요? 아니면 우리 어디 갈 건데 여기 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런 글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획일화 된 그냥 단체 여행은 요새 트렌드가 많이 안 하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어느 순간부터 단체로 관광버스 타고 우와 갔다 우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나만의 그 컨셉을 가진 그런 여행이 또 트렌드가 되고 있어서 개개인 맞춤형 여행 이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면서 널 위한 거제 너를 위해서 이제 거제가 이런 걸 준비했어라는 그런 개인의 뭐 성향이나 아니면 그런 나이대나 이런 거 고려해서 맞춤형 여행 상품이 좀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번 짜봤는데
뭐 대학생 커플인데 우리는 1박 2일로 거제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돈이 없어요.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저렴한 하지만 또 뭐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곳이라던가 아니면 저희는 이제 아이하고 갈 건데 아이하고 갈 곳 뭐 노키즈 좀 아닌 곳을 좀 해주세요. 그런 여행 컨텐츠를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맞춤형 여행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거제 하구제비가 준비했고요. 감사합니다.